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우선 경제는 미국 경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1921년서부터 1934년까지 약 한 12년간을 하딩 대통령, 클리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의 대통령이 경제를 망쳐놨지요. 경제를 망쳐놨어요. 왜 그랬냐면 하딩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경제 관료를 꾸릴 때 대기업 회장을 경제 관료를 재무장관을 직책을 줬어요. 그 재무부 장관이 대기업 회장이 재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그땐 경제계획원 장관이 없었지요. 우리나라처럼 재무부 장관이 경제를 다 관리했습니다. 근데 그 12년을 갖다가 그렇게 참 3명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회장이 재무부 장관을 시키다 보니까 모든 경제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는 후보 때는요, 실업자가 30%나 됐어요. 미국 경제가 30%. 근데 이제 프랭클린이 그때 해군 그쪽에서 차관급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뉴욕 주지사로 이렇게 주지사를 했었지요. 30대쯤에는 그 장애가 왔었어요. 갑작스레 하반신을 마비가 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가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지요. 그때 당시 2차 대전, 세계대전, 2차 대전 당시인데 그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도 엄청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무엇이든지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33대 대통령 된 거예요. 그 미국 33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뉴딜 정책은 맨 처음에 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서적을 보고 이래가지고 뉴딜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자기 삼촌의 시어드 루즈벨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딜 정책이 뭐냐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딩서부터 후보까지는 재무부 장관이 대기업 회장이다 보니까 회장 출신이 재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쓴 겁니다. 재무부 장관을 그냥 몰아내버리고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면서 어떤 정책이냐면은 그 전에는 그 전직 대통령 3분은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쓰다 보니까 물가를 자꾸 올리고, 그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또 세금은 조금만 걷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 회장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자꾸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물건이 안 나가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조금 주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안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회사를 줄이게 되고 직원들도 해고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부도가 나지요. 이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국민 3분의 1이 다 실업자였어요. 그때 당시 아주. 근데 이제 1933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대 정책을 쓴 거예요. 재무부 장관을 몰아내버리고 어떻게 정책을 썼냐면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물가는 못 오르게 강력한 어필을 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쓰고 물가 안 올리고 못 올리게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고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물가는 안 올라가니까 그 돈으로 대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서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그 대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리니까 이 회사가 적으니까 회사를 더 늘리는 겁니다. 회사를 늘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가니까 늘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또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미국이. 실업자가 줄어들고 자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많이 타면서 또 정부 나라에다 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노동자들도 세금도 많이 내고 대기업은 물건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나라에다 세금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도 실업자가 줄어들고 노동자들도 월급을 많이 타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사쓰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자꾸 회사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제 대호황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다 다 맡기자고 참 하기 좋은 말로 모든 경제는 시장 원리로 돌아가 시장 경제 정책에다 맡겨야 된다.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그러는데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정부에서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지금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저 싱가포르 아닙니까? 싱가포르이 그렇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그 뉴딜 정책이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렇게 뉴딜 정책을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참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소아마비가 왔지만 자기 강력한 의지력으로 자기 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오바마 대통령도 뉴딜 정책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좌고 우면허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뉴딜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성공하면은 아주 경제 대호황을 맞이하는데 이게 실패하면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라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과 과목 중에서요 저 법대생들보다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나이 50이 조금 넘으면요 그냥 정년 퇴직하라고 종용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경제 마케팅이라는 게요 마케팅 전략이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요 시대가 10년만 지나가면 아무 쓸모 없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사업 방식 아무 쓸모 없어져요. 새로운 또 마케팅 전략이 내고 사업 정책이 또 바뀌고 자꾸 시대가 바뀌도록 자꾸 사업 정책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제일 골치가 아픈 게 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래요. 돈을 벌면은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30대 대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쌓아놓은 돈이 200조가 넘어요. 200조가 넘습니다. 그걸 언론에서 말을 잘 안 해요. 언론에서 그걸 자꾸 걸고 넘어지면요. 대기업에서 언론에다가 돈을 안 주거든요. 홍보를 안 해요. 홍보는 선전하는 걸 대기업에서 안 줘요. 그 언론에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시시하고 감춥니다. 그런 걸 자꾸. 예?
20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대기업도 돈은 자꾸 써가지고 자꾸 이제 국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넣어놓고 있으면 돈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고 놓고 또 조금 뛰어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차립니다. 외국에 나가서 기업 차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자리나 뭐 들어가요.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만 찾으니까 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요. 저 공장 같은 데서요.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준대도 안 가요. 저 번화가에 가서요. 커피숍에 가서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는 해도요. 대기업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인원이 없으니까 외국인들 끌어다 쓰잖아요. 자꾸 정부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힘든 일자리에도 공장에 가서 일하게끔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해야 돼요. 월급 조금 받더라도 커피숍에서 커피는 날르고 남자아이들이 앞치마 들고 커피 날려요. 그 주방에서 그릇 닦아요. 남자아이들이. 공장에선 몇 배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합니다. 일자리가 지금 남아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허기 좋은 말로 시장경제 원리 하는데요. 대기업에만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다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대기업들의 처음엔 그렇게 아주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몇 곡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컨텐츠는 또 보고 하고, 그 다음 컨텐츠는 제 친구가 스님이 된 지가 한 50년 된 친구가 있어요. 스님이 있어요. 스님 된 지가 한 50년 됐어요. 그 친구 데려다 성경을 놓고서 그 친구와 저와 한번 성경을 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친구는 불경을 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재밌을 거예요. 한번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지인들한테 좀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같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선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